그 브랜드를 선택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떤 취향과 감각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게 만드는 브랜드의 가치를 크게 끌어올린 현 시점 가장 바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나단 앤더슨의 이야기입니다. 로앱의 매출 상승의 비밀도 단순히 가방을 예쁘게 만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로에베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민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파민이라고 합니다. 요즘 패션 디자이너는 옷만 잘 만들면 되는 걸까요? 먼저 고부가 가치라는 말을 생각해 볼 텐데요. 단순한 재료나 기능에 무언가가 더해지면서 원래보다 더 큰 가치가 생기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죽은 그냥 가죽일 수 있지만 거기에 디자인, 장인의 기술, 브랜드의 역사, 그리고 예술적인 이미지가 더해지면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될 수 있잖아요. 로에베는 아주 오래된 스페인 가죽 하우스였습니다. 좋은 가죽과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전통을 가진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젊은 세대가 힙하다, 감각 있다 라고 이야기하던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조나단 앤더슨은 이 전통 있는 가죽 브랜드의 그림 조각, 공예 전시, 작가 협업을 연결하면서 예술적인 감각을 더해갔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자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그림이 잘 그리는 기술을 익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를 읽고 취향을 읽는 감각을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감각이 어떻게 매출로까지 이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요. 조나단 앤더슨은 그림을 예쁜 프린팅으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림에는요. 작가의 삶이 있고요. 그 시대의 분위기가 있고 미술관과 비평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그림을 바라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림이 옷이나 가방에 올라오는 순간 작가와의 연결이 되어 있는 물건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꽃무늬 니트라면 아 꽃무늬네 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 꽃이 어떤 작가의 작품에서 온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건 그냥 예쁜 옷이 아니라 어떤 작가의 감각을 읽는 거구나. 아, 이 브랜드는 이 작품을, 예술을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 옷을 고른다는 건 나도 이런 취향을 선택하는 거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조나단 앤더슨이 이 지점을 굉장히 잘 다룬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그냥 옷에 프린팅한 게 아니라 그림이 가진 이야기와 분위기를 브랜드의 감각으로 확장을 한 거죠. 조나단 앤더슨이 대단한 건 브랜드를 예술적인 이미지로만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팔리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한쪽에서는 그림, 공예, 전시, 작가 협업을 하면서 브랜드를 더 깊이 있고 감각적이게 보이게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퍼즐백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짜 팔리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비둘기 클러치, 토마토백, 픽셀 티셔츠 같은 사진 찍고 이야기하기 좋은 제품들도 쇼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쇼 자체가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쇼츠나 이미지로 다시 공유하고 싶게 만든 거죠. 아무리 예술적으로 멋있어도 살만한 제품이 없으면 매출로 이어지기가 어렵고 반대로 제품만 예쁘고 브랜드의 이야기가 없으면 사람들 기억에 오래 남는 브랜드가 되기 힘듭니다. 조나단 앤더슨은 예술적으로 보이는 브랜드 이미지와 실제로 갖고 싶은 제품을 동시에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브랜드가 된 거죠. 2008년에 자신의 브랜드인 JW 앤더슨을 시작을 했고요. 2013년부터 2025년까지는 로에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디올 남성복 쪽을 먼저 맡았고 그 이후에는 여성복과 오띠꾸띠룩까지 총괄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조나단 앤더슨의 초기 진로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조나단 앤더슨은 북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었던 건 아니었다고 해요. 18살 배우가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의상 디자인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블린 백화점에서 패션 관련된 일을 시작했고 런던 컬리지 오브 패션에서 남성복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뒤에 프라다의 비주얼 머천다이징 업무를
경험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 경험이 굉장히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옷을 예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이 어떤 공간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브랜드가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는지를 배웠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 JW 앤더슨을 설립한 이후에 영국에서 빠르게 주목을 받습니다. 2010년에는 브리티시 패션 카운슬 후원을 런던 패션위크에서 첫 컬렉션을 선보였고요. 2012년에는 이머징 탤런트 어워드 수상, 그리고 탑샵과의 협업으로 대중적인 감각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이어져서 LVMH 그룹의 로에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크리스찬 큐브릭의 그림을 사용한 JW 앤더슨 2024년 컬렉션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큐브릭은 영화 감독 스탠리 큐브릭의 아내이자 화가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사례가 흥미로운 이유는요. 정말 말 그대로 그림을 입는다.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림을 단순히 예쁜 패턴처럼 사용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에는 작가의 손맛이 있고 개인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적인 배경까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옷은 그냥 프린팅이 아니고 어떤 장면과 감각을 이어주는 물건처럼 보이게 돼요. 두 번째는 조 브레너드입니다. 브레너드는 조나단 앤더슨이 로에베에서 중요하게 다룬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2021년 로에베 FW 컬렉션에서는요. 이 브레너드의 그림, 콜라주, 패턴, 펜지꽃 모티브가 옷과 가방, 니트, 팬츠 등에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해야 될 점은요. 앤더슨이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화가들만 협업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중들에게 생소한 조금 낯설지만 분위기가 선명하고 브랜드의 감각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작가를 선택을 합니다. 펜지꽃 같은 경우에는요. 겉으로 보면 귀엽고 컬러감 있는 꽃 이미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가의 작품 안에서 있었던 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예쁜 꽃무늬가 아니구나. 작가의 감각이 담긴 또 다른 이미지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리차드 호킨스입니다. 조금 더 현대적이고 이슈성이 있었는데요. 보그 비즈니스는 인터넷에 소비되는 남성 이미지, 셀러브리티의 문화와 예술 이미지가 결합된 사례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패션이 그림을 가져오는 방식, 단순히 예술적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대 감각과 문화까지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례가 온풋이라는 전시입니다. 2023년 런던에서 직접 큐레이팅한 전시예요. 여기에는 JW 앤더슨, 로에베, 의상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작가들의 그림이 함께 배치가 됐습니다. 보그에서는 이 전시를 런던의 거리와 공연, 도시 풍경을 따라 걷는 듯한 그런 구조로 설명을 했습니다. 옷과 그림을 같은 공간에 넣고요. 하나의 동선 안에서 보이게 하고 또 마치 도시를 산책을 하듯이 패션을 함께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조나단 앤더슨은 정말 디자이너면서도 큐레이터처럼 보이게 됩니다. 최근 사례로는 웨일스 출신 화가 그웬존의 회고적 조나단 앤더슨이 패션 오브제로 참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웬존의 작품 속에 등장을 하는 의복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 장식 같은 모티브를 패션 오브제로 다시 꺼내온 사례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이유는요. 그림 속에 있던 의복의 형태와 분위기를 읽고 그걸 다시 현실의 패션 오브제로 만드는 거죠. 파미네 스튜디오에서는 매주 나이트 드로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드로잉은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내 감정과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사례들을 보면 그림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입체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 번 보면 잊기 어려운 물건들을 잘 만드는 디자이너 같습니다. 비둘기 클러치, 토마토백 같은 아이템들은 약간 장난 같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제 패션의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반응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가디언도 이런 기발한 오브제형 디자인이 로에베의 문화적 주목도를 높였다고 봤어요. 사실 정확한 수치는 매체마다 다르지만요. 공통적으로 확인이 되는 건 조나단 앤더슨 시절의 로에베가 비평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장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앤더슨이 디올의 총괄이 된 것도 로에베라는 오래된 브랜드를 문화 브랜드처럼 다시 보이게 만들었고 예술성, 상품성, 화제성까지 동시에 보여줬기 때문이죠. 조나단 앤더슨의 이야기는 10가지입니다. 조나단 앤더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지를 보는 감각,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에 끌리는지, 그리고 나와 타인의 취향을 이해하는 감각도 그림을 통해 조금씩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